힘차게 입김을 불어 장미꽃을 흩날리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그의 연인 클로리스, 봄꽃이 새겨진 망토를 건네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 이 가운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듯 보이는 이 작품은 어딘가 낯선 구석이 보이는데요. 바로 조개 아래 무자비하게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입니다. 이 작품은 쓰레기의 시대라는 프로젝트 연작 가운데 하나인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인데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화가 지오바니 가로네가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패러디한 작품이죠. 오묘한 꽃과 나무, 신비한 인물들에 둘러싸인 채 조개 껍데기를 딛고 우뚝 서 있는 비너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넋을 잃게 만듭니다. 한 번만 보아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비너스의 절대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지오바니 가로네 이외에도 여러 작가들에 의해 시대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재탄생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세기 프랑스 야수파를 대표하는 라울 디피는 그의 거침없고 과감한 붓터치로 비너스의 탄생을 색다르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원색의 유화물감을 사용해 원작과는 다른 화려한 색감이 표현되어 있네요. 20세기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오마주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명화의 색채를 왜곡시킨 뒤 반복적으로 비너스의 얼굴을 묘사해 감상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화의 유일무이성을 부정하고 예술의 자유로운 감상을 이끄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마치 보티첼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비너스의 탄생은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15세기 후반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 의미를 더 절실히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4세기부터 14세기경까지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양 미술은 대부분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여성의 나체를 그린 작품은 에덴 동산의 일부나 성녀의 고난을 다룬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죠.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예술운동이 시작되면서 보티첼리의 비너스도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림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운 나체를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뜻하는 푸른 망토와 땅을 뜻하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시선을 내리깐 성모상에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체의 비너스가 주는 신선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놀라움을 더욱더 극대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신체에 부활시킨 고대 그리스 인체 표현 기법이었습니다. 가슴과 하체를 가린 정숙한 자세인 베누스 푸디카와 한쪽 발로만 신체를 지탱해 동적인 자세를 만들어주는 콘트라포스토를 비너스의 신체에 고스란히 녹여냈죠. 또한 물감에 달걀 노른자를 섞어 바르는 템페라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순수한 대리석 결정체 같은 맑은 피부를 표현해 이 고전적 아름다움까지 경험하게 했습니다. 보티첼리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표현한 비너스의 탄생으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나온 수많은 나체와 미인도의 모델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보티첼리 비너스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 주인공은 피렌체의 소문난 미인 시모네타 베스푸치. 당시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하는 시모네타의 미모는 보티첼리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들의 인연은 시모네타가 보티첼리의 작품 모델을 자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티첼리는 시모네타를 보자마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지만 당시 피렌체 남자들의 찬미를 받고 있는 것을 알기에 쉽게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 정치가인 로렌츠도 피에르 프란체스코까지 시모네타의 찬미자였을 정도로 이 만인의 연인과도 같은 존재였었죠. 한마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처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그림 속에 시모네타를 그려내는 것으로 연모하는 마음을 해소해야 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시모네타는 큰 병을 앓은 뒤 고작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보티첼리는 그런 그녀를 한순간도 잊지 못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보티첼리는 시모네타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마다 그녀를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무한히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시모네타의 생전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기 위해 계속해서 붓을 들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프리마베라, 팔라스와 켄타로우스, 비너스의 탄생, 마르스와 비너스 등과 같은 시대의 대작들은 모두 그녀의 사후에 그려지게 됩니다. 때론 미의 여신 비너스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로, 자애로운 마리아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서 시모네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녀는 거장 보티첼리의 그림 속에 남아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시모네타를 그 누구보다도 연모했던 보티첼리는 그녀의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까지 남기게 됩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이 시모네타를 만나러 가는 길이기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티첼리와 시모네타의 사랑은 비록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면의 아름다움으로 남은 사랑,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습니다.